안녕하십니까. 네이버 클라우드 AI 서밋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으면 오프라인에 다 함께 축하할 수 있는 기회였지만 안타깝게도 오늘은 온라인으로 뵙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이런 온라인 세미나에 익숙하실 것이고 저도 이런 녹화나 라이브 영상을 통한 온라인 세미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카메라를 보면서 발표하는 것도 꽤 익숙해졌습니다. 오늘 네이버 클라우드 AI 서밋은 네이버와 클라우드에서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다양한 AI 기술들 뿐만 아니라 네이버 클라우드와 함께하는 여러 AI 스타트업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AI 기술 연구와 적용이 어디까지 왔는지 기술 중심의 트랙들도 있고 AI 기술들의 산업 도입 전략을 다루는 트랙도 있으며 혁신적인 AI 스타트업들이 어떤 기술과 서비스들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발표하는 트랙도 있습니다. 지금 제 세션을 시작으로 오후 3시까지 총 32개의 세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전부 다 시청하시기엔 조금 긴 시간이지만 AI와 클라우드 향연에 흠뻑 빠지신다면 전혀 지루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네,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일상의 변화뿐만 아니라 필요한 기술에 대한 변화도 가져왔습니다. 변화된 요구에 응답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 중 AI 기술과 클라우드 기술이 가장 주목받고 있습니다. 언택트 시대, 코로나 시대에 AI의 클라우드는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함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생방송의 묘미인 것 같습니다. 클리커가 동작을 안 하고 있네요. 네, 조금만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선 우리를 끈질기게 괴롭히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이 그동안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짧은 동영상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각 국가별로 코로나 확진자가 얼마나 나왔는지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이용해 동영상을 만든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중국에서 시작돼서 곧바로 유럽으로 확산되고 유럽을 거쳐서 미국으로 전파된 이후에는 브라질이나 기타 국가들로 많이 퍼져 나갔고요. 여름에는 브라질, 인도, 러시아 등의 나라들이 순위권을 차지하고 있고 점점 가을로 가면서 1위와 2위의 격차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본 동영상에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12월인 지금 저희도 아주 중대한 고비를 맞이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 감염이 어떤 경과를 보였는지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서 보듯이 4월에 대구에서 상황이 안 좋았던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다시 8월에 두 번째 고비를 맞은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11월이 되면서 점점 계속 증가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이제는 우리는 이제 다시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 일상에서는 원격 재택근무 형태가 늘어났고 그동안 거의 없던 대규모 온라인 수업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서비스들이 이제는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이른바 넥스트 노멀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그동안 변화되었던 상황들은 그대로 자리를 잡을 것이고 코로나가 끝나도 재택 원격 근무는 일반화될 수 있고 학교가 정상화되더라도 온라인 교육은 아주 중요한 교육 방법의 하나가 되었기에 나름의 방식으로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코로나로 발전한 다양한 기술들, 특히 AI와 클라우드 기술들은 넥스트 노멀 시대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가지 삶의 방식의 변화도 있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들의 발전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인류의 기술 발전사는 위기 때마다 커다란 진보를 이루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기술의 혁신을 가져올 게임 체인저로서 AI와 클라우드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AI와 클라우드 두 가지 기술들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었고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인지를 조금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 슬라이드는 같은 해에서 연말이면 항상 발표하는 다음 해의 주요 기술 트렌드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1년에 주요하게 적용될 기술 트렌드인 탑 스트리틱 테크놀로지를 뽑아봤는데요. 이 중에 가트너는 클라우드와 AI에 관련된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은 AI와 클라우드는 한 5, 6년부터 계속 포함되고 있기도 하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가트너는 디스트리뷰트 클라우드, AI 엔지니어링을 포함시켰습니다. 이 분산 클라우드는 코로나로 인해 원격 근무들이 일상화되면서 기업들이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클라우드를 동시에 사용하는 환경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한 데이터 주권 이후로 자국 내 클라우드를 사용하려는 움직임과도 일맥상통합니다. AI 엔지니어링은 이제는 AI를 전문적으로 고립된 프로젝트가 아니라
일반적인 데브옵스 과정의 일부로 여기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양한 머신러닝, 딥러닝 개발 도구들과 학습 모델들이 오픈소스로 제공되면서 이제는 AI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개발의 문턱이 많이 낮아진 느낌입니다. 네, 그러면 코로나 상황에서 AI 기술들이 어떻게 활용되어 있는지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발표한 사례입니다. 이 폐 엑스레이 사진으로 코로나의 감염 여부를 판독하는 머신러닝 모델이고요. 약 17,000개 정도의 이미지로 학습한 결과 사람이 판독하는 것보다 10배 정도 빠른 속도로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판독을 한다고 합니다. 본 모델은 누구에나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연구자들이 새로운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한다면 더욱 정교하고 더욱 여러 가지 상황에 적합한 기술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엑스레이 사진이 그리 많지 않았을 텐데도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런 모델을 만들고 학습시켜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든 것을 보면 코로나가 AI 기술을 가속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더욱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역시 코로나를 감염자를 빠르게 찾아내는 기술인데요. 사람의 기침 소리만 가지고 코로나에 감염되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MIT 팀이 해당 모델을 만들었고요. 7만여 개의 학습 데이터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정확도도 약 98.5%라고 하니까 꽤 정확한 것 같고요. 감염되지 않은 경우를 판단하는 경우는 100%라고 합니다. 이렇듯 적절한 모델과 학습할 데이터만 주어진다면 무궁무진하게 활용될 수 있는 것이 머신러닝 기술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번 슬라이드는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인공지능 기술들이 사용되는지를 정리해 놓은 그림입니다. 이 자료에서는 AI 기술이 사용되는 5가지 영역을 나눠놨는데요. 이런 조기 발견이나 전염병 분석을 위한 영역이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의 이동 경로를 분석하는 AI 기술을 통한 영역, 그 다음에 심사나 진단을 위한 AI 기술들, 그리고 원격 환자 진료 같은 의료의 운영에 관련된 것들, 마지막으로는 백신 개발에 대한 AI 기술 활용들을 꼽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곳에 활용되는 AI 기술입니다. 여기서 잠깐 조금 돌아가는 것 같지만 AI, 즉 인공지능 기술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지 기초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AI 기술을 잘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막연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왼쪽에 있는 그림이 대표적인 인공지능의 응용의 예입니다. 이미지 리코그니션이나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 비디오 클래시피케이션, 혹은 데이터 타임 시리즈 데이터에 대한 예측, 혹은 추천 시스템, 혹은 음성 합성들, 이런 것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공지능의 응용의 예이죠. 이런 예들이 발전되면서 오른쪽의 그래프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면서 기술이 발전되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보다 더 정확한 인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미지 내에서 어떤 물체를 인식하는 이미지 사물 인식이라든지 아니면 음성을 인식하는 경우 사람들은 평균 약 5% 정도의 오류를 범하게 된다고 합니다. 즉 틀리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기계학습을 통한 알고리즘은 5%보다 더 적은 오류로 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쯤에서 제가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인공지능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기계가 지능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지능을 인공적으로 창조해낸 것일까요? 네, 아시겠지만 이 컴퓨터는 지능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인공지능은 다만 인간의 뇌가 인식 등의 과정을 하는 과정을 모방해서 컴퓨팅 프로그램으로 표현한 것일 뿐입니다. 그러면 기계학습은 무엇일까요? 기계가 스스로 학습을 해가지고 자신의 지능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네, 컴퓨터는 스스로 학습하지는 못합니다. 단지 학습용 데이터를 이용해서 규칙을 찾아내고 모델을 정교화하는 것뿐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절차적, 저희들이 프로시저를 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쉽게 말하면 if, then, else의 반복입니다. 이러한 조건이 맞으면 이러한 코드를 수행해라. 혹은 그렇지 않은 이런 코드를 수행해라의 반복인 것이죠. 하지만 언어 처리나 음성인식 같은 아주 복잡한 문제를 다뤄야 될 경우는 프로그래머가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코딩으로 if, then, else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입력 데이터를 주었을 때 연산을 한 후에 출력 데이터를 내는 것이니까 사람이 정답 데이터를 쭉 마련해서 이를 모델에 넣어보고, 즉 프로그램에 넣어보고 오답일 때는 모델, 프로그램의 파라미터를 조금씩 수정해서 가능한 프로그램이 정답을 많이 찾아내도록 이 모델의 파라미터를 조정해 나가는 과정이 기계학습의 과정입니다. 딥러닝은 좀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인간의 뇌의 생물학적 구조인 뉴런과 시냅시스의 동작 방식을 모방을 해서
신경망 그래프를 나타내고 이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구현한 기계학습 중에 하나의 방식이라고 하겠습니다. 기계학습을 이야기하다 보면 통계 기법 중에 하나인 예측 분석과 혼돈이 있을 때가 있는데요. 과거 그리고 현재의 데이터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 변화를 표현하는 어떠한 수학적 함수를 만들고 이 함수에 의해서 앞으로 미래에 발생할 데이터를 예측하는 것을 예측 분석이라고 합니다. 기계학습도 예측 분석처럼 데이터를 이용해서 미래에 대한 일련의 데이터를 예측하는 목적은 같습니다. 그렇지만 기계학습에서는 수학적 함수보다는 목적에 맞는 모델과 알고리즘을 만들고 학습용 정답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 모델을 정교화하는 프로그램 기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앞서 설명드렸던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차이를 그림으로 조금 더 설명드리면 딥러닝은 머신러닝에서 가졌던 이런 퓨처 엔지니어링의 수를 대폭 줄여줄 수 있는 또 다른 머신러닝의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머신러닝에서는 눈을 인식한다든지 코를 인식한다든지 얼굴의 윤곽을 인식한다든지 이런 거 하나하나를 각각 특성을 찾아내도록 하였는데요. 그러면 이 각각의 특성들을 맞는 모델들을 만들었어야 됐죠. 그렇지만 딥러닝에서는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하나의 다중 레이어를 표현을 해서 얼굴 전체를 하나의 특성으로 보면서 인식할 수 있는 기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이야기를 할 땐 학습이나 추론이라는 표현들을 자주 사용합니다. 학습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사람이 미리 이 사진이 사람인지 자전거인지 딸기인지 라벨링 해놓은 데이터를 이 프로그램에 집어넣고요. 이 프로그램 신경망 모델 프로그램에서 결과가 나온 것을 보고 사람이 준 정답지와 같은 결과가 나오면 그대로 혹은 틀린 결과가 나오면 피드백을 통해서 이 그래프에 있는 웨이트를 조절하는 이런 방식을 계속 거치다 보면 이 그래프는 가능한 정답지만 찾아낼 수 있는 형태의 그래프가 완성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딥러닝의 방식이고요. 이런 과정을 학습이라 하고 한번 만들어진 모델 그래프를 그대로 응용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넣었을 때 정답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보는 것을 추론이라고 합니다. 즉 사람이 어떤 이미지를 줬을 때 딸기인지 자전거인지를 판단해내는 것이죠. 추론은 많은 연산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고성능 컴퓨팅 자원이 필요하지 않고 간단한 디바이스에서 동작하도록 반도체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에서 가속화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는 많은 진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진행형이고요. 재택근무를 위한 다양한 온라인 협업 도구들 뿐만 아니라 온라인 원격 학습 서비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온라인 세미나 등 모든 것들이 클라우드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모두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네이버 클라우드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일 텐데요. 공적 마스크 판매 정보 서비스를 위해서도 네이버 클라우드가 사용되었고요. 사상 초유의 온라인 계약에서도 네이버 클라우드가 사용되었습니다. 기존 4만 명 수용 용량의 이학습도 시스템을 4주간의 순차적 온라인 계약 과정을 통해 300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었던 케이스이고요. 이 두 가지 사례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클라우드의 즉시성과 탄력적인 용량의 장점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하고요. 아주 오랫동안 회자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이전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화상 수업 솔루션까지 이제는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상에서 동작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 사례는 코로나 케어콜 서비스입니다. 코로나 상황이라는 조건으로 인해서 클라우드와 AI 기술이 한꺼번에 가속된 좋은 예로 클라우드 기반이 아니었다면 빠른 시간 안에 여러 기관에 이러한 AI 콜 서비스가 적용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클라우드가 알게 모이게 많이 쓰이는 사례도 아마 지금 같은 온라인 세미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네이버 클라우드는 글로벌 진출을 시도할 계획이었고요, 올해. 그러나 코로나 상황으로 온라인 방식으로 많이 바꿨고 어쩌면 그것이 저희에게 전화위복일지도 모르겠고요. 이에 대해서는 세션 끝에 조금 더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트너의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를 겪으면서 기업들이 퍼블릭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비율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 같이 2018년에서 2024년까지 IT 비용 지출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클라우드를 쓰지 않는 트래디셔널, 난 클라우드의 경우는 해가 갈수록 조금씩 변화가 크지 않은 것들을 보실 수 있고요. 클라우드에 관련된 것들은 비용 지출이 계속 꾸준히 20% 이상 증가하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2020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난 클라우드 부분은 마이너스 성장을 하였으나
클라우드 부분은 주춤하긴 했지만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 여파로 급격한 기업 환경 변화가 클라우드의 적용을 가속시키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교육 분야를 살펴볼까요? 앞서 언급된 클라우드 기반의 온라인 원격 교육 시스템들 이외에도 최근 교육 분야에는 클라우드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의 다양한 기술들의 발전 정도를 나타내는 하이프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보면 왼쪽 그래프에 네모칸 쳐져 있는 것들이 AI와 클라우드와 연관된 기술들입니다. 이와 같이 에듀테크 산업에서도 주요한 두 가지 키워드로 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 기술의 접목,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 이 두 가지를 뽑고 있습니다. 공공 분야는 어떨까요? 코로나 상황으로 짐체되고 있는 경제를 살리는 것은 전 세계 국가 모든 정부들의 미션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디지털 뉴딜 정책을 발표하면서 디지털 경제 전환을 위한 로드맵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5G AI 기반의 지능형 정부로의 전환을 위해서 공공정보 시스템 전체를 2025년까지 클라우드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만 오늘의 두 가지 주제인 AI와 클라우드에 연관해서 클라우드에서 제공되고 있는 AI 머신러닝 서비스의 유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 유형을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클라우드 VM의 인스턴스에 GPU나 FPGA, NPU 등 AI 엑셀레이터 하드웨어를 장착해서 제공해주는 컴퓨팅 인스턴스 상품입니다. 두 번째는 머신러닝 프레임워크나 머신러닝 플랫폼 상품으로서 개발자들이 손쉽게 머신러닝 모델을 개발하거나 트레이닝할 수 있도록 개발자 환경과 파이프라인 환경을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상품이겠습니다. 다음은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API 형태로 제공하는 상품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음성인식이나 합성 기능 등의 API라든지 기계번역 API라든지 이미지 오브젝션 같은 API들, 즉 다량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미 트레이닝을 해서 완성된 모델을 API 형태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클라우드 상품입니다. 네 번째는 챗봇과 같이 완성형 상품으로 직접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과 도구를 클라우드에 제공하는 상품 유형입니다. 네,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네이버 클라우드 AI 서밋에서는요. 저희와 협력하는 다수의 AI 스타트업들의 발표들 세션이 있습니다. 이들 스타트업들은 네이버 클라우드와 동반해서 글로벌 진출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AI 스타트업들의 상세 기술 내용은 오늘 오후 세션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지금은 어떤 종류의 AI 기술들이 있는지 잠깐씩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스마트 제조 솔루션입니다. 제조업을 위한 AI와 클라우드의 접목에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프리딕티브 메인터넌스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마키나락스입니다. 반도체 제조 장비에 적용하고 있죠. 한 곳이 아닌 여러 제조 현장에 동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스마트 제조 솔루션도 클라우드 기반으로 동작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다음은 인공지능 금융 솔루션입니다. 고객의 신용평가를 하는 머신러닝 모델과 데이터 학습을 통해 금융기관이 되게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고 있는 에이징 글로벌입니다. 이 기업은 뱅킹 에이저 서비스를 표방하면서 클라우드를 서비스 플랫폼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패션에서도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디자인 노블은 이미지와 컨셉을 입력하면 AI가 그동안 학습한 데이터를 통해서 새로운 디자인을 제안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성향이나 트렌드를 파악해서 인공지능이 직접 옷을 디자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이크로지는 고객에게 유전체 분석에 대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유전자 분석 기술을 통해 내가 제출한 나의 유전자 정보 리포트를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 두 기업 모두 AI 모델을 학습시키고자 클라우드 상에서 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도 막바지에 다다랐네요. 오늘 키노트의 마지막은 AI와 클라우드가 게임 체인저로 등장하는 이 시점에 네이버 클라우드는 어떤 방향을, 어떤 전략을 펼치려고 하는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 클라우드가 퍼블릭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동안 숨가쁘게 달려오면서 우선은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 상품을 갖춰서 글로벌 경쟁들과 동등한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갖추는 데 모든 노력을 집중시켰습니다.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서비스 상품에 그치지 않고 기업들이 비즈니스 관점에서 필요한 분야별 솔루션을
묶어서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각 분야의 상품군들을 묶어서 하나의 버티컬 솔루션 형태의 상품군을 형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개별 서비스 상품 하나하나, IaaS, PaaS, SaaS에 있던 개별 상품 하나하나를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업무 분야에 따라 미리 준비되어 있는 솔루션 상품을 선택하실 수도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세션의 마지막을 네이버 클라우드의 글로벌 진출을 설명하는 것으로 마칠 수 있어서 아주 기쁩니다. 국내에만 머무르지 않겠다는 것은 네이버 클라우드가 항상 가지고 있던 도전 정신이고요. 올해부터 글로벌 진출에 첫 발을 내딛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는 코로나가 우리의 글로벌 진출 전략을 수립해 주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국내에는 글로벌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는 많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기반의 사스 서비스는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인터넷 서비스처럼 국경이 없는 것이 특징이며 클라우드 해외 리전을 사용하면 해외 시장 런칭에도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는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해외에서는 국내 같은 브랜드 이진도가 동작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요. 타깃 시장에 맞춰진 혹은 특화된 서비스 중심, 즉 사스적인 접근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클라우드는 한국의 대표 클라우드 사업자로서 사스 기업들과 함께 글로벌 동반 지출이라는 전략을 가지고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네, 이제 제 세션을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와 함께 여러분의 비즈니스 혁신을 이루기 바라며 오늘 네이버 클라우드 AI 서밋을 통해서 다양한 AI 기술의 활용과 사례들 그리고 솔루션들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제 발표는 마치고요. 온라인 채팅을 통해서 주신 질문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많은 질문들을 주셨는데요. 답변드리기 곤란한 아주 어려운 질문도 있으시네요. 네, 첫 번째, 네이버에서도 강화학습을 이용한 서비스나 적용을 하려고 하는 게 있는지. 네,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 가지 상황에서 강화학습들 이용을 하겠는데요. 이것은 강화학습을 딱히 어떤 서비스를 위해서 적용을 하고 계획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하나의 저희 개발 방법론으로서 채택을 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온라인 계약에 300만 명이 가능하도록 확대했는데 물리 디바이스의 확대인가요? 혹은 코로나 이후에 강의 비율이 떨어지면 그 자원은 어떻게 활용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혹시 내부자가 아닐까 좀 의심되긴 하는데요. 네, 당연히 물리 디바이스의 확장도 있지만 그것은 클라우드 상에서 가상화되어 제공됩니다. 클라우드의 강점이 있었기 때문에 4주 만에 4만 명짜리가 30만 명으로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겠고요. 당연히 사용 비율이 떨어지면 클라우드는 탄력적으로 축소가 가능하고요. 그 자원은 또 다른 고객들에게 제공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AWS와 애저와 비교해서 경쟁력이 있는가, 특히 공공부문에 관련해서 라는 질문이 오셨네요. 네, 글로벌 회사들과 비교해서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의 경쟁력, 네, 일단 아까도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들의 서비스 포트폴리오, 상품의 구성들은 글로벌 경쟁자와 비교해서 그렇게 손색되진 않을 정도로 갖춰져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아직 모자란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의 경쟁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라고 할 때 제 생각에 첫 번째로는 한국적인 정서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떤 고객들이 어떤 것들을 원하는지 어떠한 방향으로 생각하는지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공이나 금융과 같이 아직까지는 규제가 좀 존재하고 있는 시장들에서 저희가 좀 더 강한 강점을 발휘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데이터 센터를 확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데이터가 늘어나면 분산 저장을 위해서인가요? 네, 데이터 센터를 확장하는 이유는 당연히 데이터가 많이 쌓이고 필요한 컴퓨팅 자원들이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마지막 질문인 것 같습니다. 글로벌에는 독점 기업들이 이미 있는데 글로벌 진출의 구체적인 전략은 아까도 제가 마지막에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글로벌 시장에는 이미 글로벌 클라우드 업체들, 잘 알고 있는 거대 테크 자이언트들이 시장을 많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제공해 주진 않고요. 기업들마다 자신들에게 필요한 특색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이러이러한 기능이 제공되는 협업 솔루션이 필요해라는 기업도 있을 것이고요. 나는 인공지능 모델이 API로 제공돼서 나만의 뱅킹 서비스를 만들고 싶어. 이런 데도 있을 겁니다. 즉 그렇게
어느 정도 특화된 혹은 그 특정 고객에 적합한 그러한 서비스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이 클라우드상의 SaaS라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국내에 있는 많은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SaaS화 시켜드리는데도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SaaS 기업들과 동반을 해서 같이 진출을 하는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라는 이름 하에 같이 이것들을 흔히 선단형 진출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 중소대형 기업들이 한꺼번에 뭉쳐서 나가서 선전하는 그런 방식들이 저희의 글로벌 진출 전략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 세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키노트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